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유명사업가 폭행 의혹 교주와 관련 있나? 네, 한 종교 교주와 관련이 있는가? 네, 그리고 이 유명사업가가 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인데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최근에 이 어떤 교주의 핵심 참모가 조폭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러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좀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하여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를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이데일리에서 교주가 50대 사업가와 폭행 시비가 있었다. 네, 산에 끌려가 맞았다. 네, 이러한 이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산에서 전문 투자회사 대표라고 밝힌 50대 A씨가 교주 측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기사들을 또 보게 되면 한국경제에서 교주 경호원 동원에서 유명 사업가 폭행 의혹, 교주 측은 정당방해였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사업가 합의하자며 불러 2차 폭행까지 했고, 네, 이 교주는 먼저 위협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업가는 눈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교주와는 과거 몇 번 만났던 사이인데, 그런데 이 사업가는 기독교인이라 교주가 본인 스스로 나는 신이다 라고 칭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언쟁이 빚어지자 교주가 갑자기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나를 폭행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어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교주는 본인은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하는데 분명히 있었다, 교주가 직접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사업가는 주장을 했고요. 사업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주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다, 가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만남을 요구해서 네, 교주 이 거주하는 근처로 만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산으로 끌고 갔고 거기에서는 경호원과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인물 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제가 항의하자 고성이 오갔고 2차 폭행이 시작됐고 1차 폭행 때 다친 눈은 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오히려 다친 눈을 더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야산에서 피투성이가 돼 내려왔고 경찰에 갔더니 교주 측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더라. 저와 합의를 보기 위해 교주 여신도들을 성추행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주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사업가 측이 본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해 경호원이 말린 것일 뿐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주는 1차 사건 현장에는 본인이 없었다, 해당 사업가가 이 어떤 여성과 친해졌나 보다, 그러면서 그 여성의 일을 항의하겠다며 교주를 찾아왔다. 그래서 이 교주가 없었는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주가 합의하자고 부른 게 아니라 나와 사업가 측과 모두 친분이 있는 어떤 여자분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 해당 사업가가 저를 보자마자 위해를 가하려고 해서 저는
바로 자리를 피했고 그 이후 경호원 및 지지자들과 몸싸움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그쪽이 경호원이라고 칭하는 분은 무술이나 경호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경비에 가깝다. 그나마 경호원은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제의를 돕는 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2차 만남 때는 그쪽에서도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 양쪽이 몸싸움하면서 저희 쪽 사람들도 전치 3주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저희가 먼저 폭행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경제에서 작업해버리겠다. 교주와 폭행 시비 유명사업가 조폭의 협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실었어요. 여기에 이제 교주 측근은 협박 아닌 중재, 조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가는 고향 선배라는 사람이 식사하자고 해서 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갑자기 교주와의 합의 이야기를 꺼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후 고향 선배라는 사람이 제게 전화해서 작업해버리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업가는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은 짧은 머리에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했고 알아보니 제 고향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라고 하더라. 조폭을 동원해 저를 협박하고 교주와의 합의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공개한 고향 선배 이 사람과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은 네가 건달이었다고 하면 작업 들어갔는데 건달이 아니다 보니 접어버린 거다. 사업가가 아니면 작업 끝나버렸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교주와 친밀한 사업가로 알려졌고 그는 이 교주를 잠깐 봤다. 교주 측 지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작업해버린다라는 말은 두 사람을 중재하려 했다라는 뜻이라고 주장했고 당시 동석한 이들이 조폭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명은 제 고향 친구고 나머지는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제 고향 친구는 조폭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교주가 지시했다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두 사람을 중재하려고 한 것이다. 사업과 만난 후 결과만 교주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교주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이런 의혹들이 이렇게 기사화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반사회적인 종교, 이 반사회적인 종교와 연관된 이런 폭행 의혹,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조폭 의혹, 이런 것까지 나타난 그러한 기사인데요. 또 최근에는 저희들한테 이 어떤 반사회적인 종교 교주의 핵심 참모가 조폭과 연관되어 있다. 관련 자료들을 보내오는 그러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뭔가의 개연성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서 철저하게 의혹이 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반사회적인 종교로부터 협박이나 폭행 또는 조폭, 연루,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은 계속 제보를 해주시면 정부기관과 대한민국 언론 방송에 계속 제보하여 이런 문제를 우리가 뿌리 뽑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존중,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폭행이라든지 협박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